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오늘 서울시에 계신 아빠분들 대상으로 미디어에 풍덩 빠져버린 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7살 유아들에게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그 인형을 공격하는 영상을 보여주고요. 또 한 팀은 인형을 쓰다듬고 껴안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영상을 보여주고요. 한 팀은 인형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봤더니요. 인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9명이 들어갔는데 7명이 모두 인형을 향해서 똑같이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절 행동을 본 아이들은 인형에게 똑같이 친절 행동을 보였는데 아무도 인형을 공격한 친구가 없었어요. 또 인형에게 무관심한 친구들을 관찰해 봤더니 그 아이들도 역시 인형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반응이 다 다른 거죠. 왜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뭔가를 보고 있으면 TV를 보나 보다, 스마트폰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지금 앉아서 보고 듣는 것은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치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은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 태도, 행동, 가치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작동하냐면 두뇌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게 하죠. 쓰레기통 뒤져서 막 먹게 하지 않습니다. 또 갈증 난다고 해서 웅덩이에 물을 막 먹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그냥 부모의 편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원한다고 아무거나 보도록 우리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도 눈과 귀를 통해서 다 마음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작동되는 것이 두뇌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앉아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태는 그들의 두뇌에 뭔가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고 마치 음식이 들어가서 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두뇌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아이들의 뇌 크기가 3분의 1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줬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죠. 뭘 작아져? 머리 계속 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뇌는 성장하고 발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성장 발달은 우리 두뇌가 요만한데 요만한 두뇌가 막 커지는 것이 두뇌 발달이 아니라 그 두뇌 안에서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력, 주의력, 통제력, 사회적 기술 등 여러 가지 발달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비유로 묘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뇌는 발달한다는 게 머리 커지는 것이 아니라 두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을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최근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뇌 안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되는 것이 두뇌 발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냅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두뇌 성장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뇌 발달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시냅스가 뭐지? 이런 입장이면 두뇌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른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와서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세요.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줄까요? 절대로 안 준다고 말씀하시겠죠? 왜? 그 담배 연기가 아이에게 흡입되면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여보 애기 좀 봐줘 하고 애기를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얘를 재워야 내가 뭘 할 것 같은데 앉아. 자라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을 따라서 설탕물 진하게 타서 애한테 먹여. 아이가 달달하니까 이제 마시겠죠?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빠가 애 재우는 데는 역시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애를 재우고 있다면 이 아빠 정말 문제 많은 아빠죠. 아동학대로 신고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떠죠? 많은 분들이 말은 하세요. 스마트폰 나쁜 거 다 알아요.
스마트폰 나쁜 거 알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는 나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나쁘지만 필요에 따라서 늘 준다. 그 차이는 뭐가 어떻게 나쁜지 모른다는 거죠. 말은 안다고 말하지만 우린 몰라요. 뭘 몰라요? 두뇌가 성장 발달하는데 이 아이에게 지금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허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면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뉴런 보겠습니다. 우리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죠? 그 나무 모양의 뉴런이 우리 뇌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1000억 개 뉴런은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요만한 나무에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엄청 작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나무 뉴런을 재봤더니 1mm를 1000번 자른 크기인 거예요. 여러분 1mm를 1000번 잘랐으면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은 영역에서 연결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것은 뱃속 3개월, 8개월, 뱃속에서 1000억 개 나무가 다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뉴런은 뱃속에서 이미 발달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1000억 개 뉴런들이 틈이 있어요. 틈. 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요.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인 거예요. 1mm를 100만 번 잘랐으면 보일까요? 예, 그렇게 미세한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 신호가 나와요. 이 전기 신호가 일주에 100번씩 나오는 거예요. 똑딱 하면 100번, 똑딱 하면 100번. 그러니까 이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일주에 100번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야. 시냅스는 라틴어로 접합, 접착,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개 뉴런이라는 것은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났고 또 나무와 나무, 뉴런과 뉴런 틈에서 신호가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시냅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냅스가 몇 개가 있냐면 1000조개가 있는 거예요. 1000조개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엄청 숫자예요. 여러분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면 10,000년은 써야 1000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숫자죠. 이만큼의 전기 신호가 두뇌 안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뇌의 성장 과정, 성장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다가 1000조개 시냅스를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억이 안 나죠? 그거 누가 만들었냐? 언제 만들었냐? 이걸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시냅스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자전거 타고 뭔가를 할 때마다 이 뇌에서는 시냅스라는 게 연결돼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냅스는 어떻게 발달된다?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할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두뇌는 커지지만 두뇌가 커지는 게 두뇌 발달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시냅스가 연결되는 게 두뇌 발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과학자들은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가소성은 우리가 익숙한 거는 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면 불편하죠. 왜 그래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했기 때문에 편해진 게 아니라 반복하는 동안에 두뇌 안에 시냅스들이 연결돼서 편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이걸 가소성이라고 하냐? 자, 한자를 보세요. 여기에 소자는 도자기 빚을 소, 모양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찰흙놀이 할 때 조소한다 그랬죠. 그 소자예요. 모양을 만든다.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때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그것이 뭐라고요? 가소성이에요. 근데 뭐가 그런 게 있다고요? 시냅스는 모양을 만드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빠가 옆집을 갔더니 옆집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아이도 8살이에요. 얘기하겠죠. 아들 옆집 갔더니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더라. 너 8살인데 자전거 안 타니? 그럼 아들이 아빠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작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 막 타게 될까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타는 거죠. 자, 연습을 할 동안에 뇌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같은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했어요? 자전거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겠죠? 그럼 뇌에도 그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호가. 그 다음에
페달 밟아요, 핸들 움직여요, 브레이크 잡아요, 위험을 살펴요. 자기가 하는 대로 두뇌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한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유지돼요. 그러면 자전거 잘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야지 하면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바로 탈 수 있죠. 왜? 이미 두뇌 안에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애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아빠는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들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연습을 시키면 돼. 연습을 하고 있다? 뭐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나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막 뒤진대요. 뭘 하고 있죠? 뭘 찾고 있을까요? 네, 아빠 스마트폰을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아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 어디 있어?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하고 있는 거죠.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요? 우리 아들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들여다보고 와, 우리 아들 진짜 게임 잘한다. 우리 아들 아빠 천재인 것 같아. 안 가르쳐주는 게임인데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빠 지금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뇌가 어떻게 성장 발달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하면 두뇌 안에 같은 모양의 시냅스라는 연결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뇌는 뭔가 성장 발달과 관련된 연결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를 보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빠.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책을 보고 있으면 아들 책 보는구나. 우리 아들 공부하네. 이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축구장을 지면 거기서 뭐예요?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면 책을 읽고, 오락실을 지면 게임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성장 발달의 두뇌에서 시냅스가 오락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오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그럼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겠죠. 왜? 한 짓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냅스 밀도가 아주 희박한 거예요. 근데 태어났습니다. 누워있는데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엄마 아빠를 막 따라하기 시작하죠. 아이들은 태어나면 따라쟁이들이 됩니다. 자, 따라한다. 지금 두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네, 그게 바로 시냅스 만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살 되면 이렇게 시냅스 밀도가 빽빽해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 이 말이겠죠. 근데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 따라야겠다.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원숭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있죠. 늑대 소녀 이야기, 정글북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대로 시냅스를 만들어서 두뇌는 성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보여줘요. 이것이 두뇌과학에서 1996년에 이탈리아의 리칠라티라는 연구팀이 확인을 했어요. 뭘 했냐면 내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두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을 보면서 두뇌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나나 먹을 때 뇌사진과 바나나 먹는 걸 볼 때 뇌사진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000억 개 뉴런, 이 시냅스를 연결하는 뉴런들에게는 전부 거울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얘들이 사람이 되려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잠 잘 자면 몸은 커지는 거예요. 뇌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족의 시냅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천족의 시냅스는 어떻게 연결하게 되어 있냐면 보고 따라하면서, 다시 말해서 보는 것을 선택하고 경험하면서 시냅스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시냅스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잘 먹여서 잘 재워서 몸이 건강하도록 해줘야 될 부모가 책임 있는 것처럼 두뇌가 잘 성장 발달하도록 부모가 책임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임이 뭐냐고요? 잘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그림 보세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놈은 걷는 게 제 애비랑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아빠 걷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재수없이 아빠가 보인 거죠. 자, 보고 있다? 이미 따라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의 두뇌에는 거울이 달려서 시냅스를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그림 보세요. 아빠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고 있죠? 엄마도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우리 아들은 밥만 먹고 있어요. 선택과 경험이 달라요. 그러면 시냅스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이의 두뇌에는 뭐가 달려 있다고요? 거울. 그러니까 두뇌 속에서는 두 사람의 선택과 경험과 우리 아이의 선택과 경험이 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울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이미 두뇌에서는 오락실이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TV 좀 그만하라, 게임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아이들이 보는 데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이미 그 두뇌의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들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세요. 아이 앞에서.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여기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을 꺼내서 보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두뇌는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고 또 아이 스마트폰 하고 싶으면 애들 재워놓고 밤새 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두뇌는 언제 발달하게 되냐면 움직일 때 발달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와일드 펜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뇌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 두뇌는 30%가 양손으로 연결돼 있고 25%는 입과 혀로 연결돼 있고 15%는 양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70%는 손과 입과 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움직여도 두뇌는 자극되지 않는 거야. 언제 두뇌는 발달된다?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일 때.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 보세요. 조용히 노나요? 늘 입을 움직이죠. 손을 움직이죠. 잠깐 안 보고 있으면 벌써 발이 부지런해서 딴 데로 가 있죠.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두뇌의 시냅스라는 성장 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연결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입을 움직이지 않죠? 손도 움직이지 않죠?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준다는 얘기는 손과 입과 발을 묶어서 두뇌 70%를 셧다운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갔더니 그 아빠가 집에서 애를 보는데 입에다가 청테이프를 해놓고 손 묶어놓고 발 묶어놓고 애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우, 저분은 자녀 양육 방식이 독특하네, 교육 철학이 특이하네 이러겠어요? 여러분, 신고하지 않겠어요? 아동학대죄로?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아이들에게 노출시킬 때 아이들의 두뇌는 70%가 셧다운되고 발달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유모차에 앉아서도 쭝얼거리면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두뇌가 연결되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유모차에서.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사줬는데 자동차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의자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치웠다면 이 아이는 엄청 시끄럽겠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것이 뭐라고요? 두뇌를 성장 발달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입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뇌 안에서 언어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또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두뇌가 성장 발달해야 될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TV나 컴퓨터를 자꾸 노출시키면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심각한 성장의 장애를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심심해 그러면 그거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심심해 아이들은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별짓을 다 할 때 두뇌 안에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심하다 그럴 때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틀어주면 오락실이 결정적 시기에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심심하게 자라면서 별짓을 다 할 때 별짓 시냅스를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별짓 다 하고 사는 거거든요. 별짓 다 하는 삶이 창의력이고 별짓 다 하는 삶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키우려면 아빠들이 특별히 집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살아내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